와, 이날 소름 돋았어요. But I think it's the time has arrived where Greg should becom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ompany at year end. The enthusiasm shown by that response can be interpreted in two ways, but I'll take it as a front. 워런 버핏 회장이 그의 마지막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세상을 향해 보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통화 가치에 대비할 것, 그리고 만약 5년 안에 기회가 오면 쌓아뒀던 현금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곳곳에서 이번 무역 전쟁이 매듭을 지으면 시장이 랠리할 수 있다는 들뜬 기대가 나오지만 마치 더 큰 위기를 대비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약 20년 전에도 코끼리 잡을 총은 있는데 코끼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몸을 사렸던 워런 버핏은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현금을 싸들고 미 대형은행을 헐값에 사들여서 배당과 막대한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상사, 미국 단기국채로 막대한 현금을 쌓아둔 채 전격 은퇴를 선언한 워런 버핏은 마지막까지 무엇을 기다린 걸까요? 그리고 세계 5위 자산가인 그의 재산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 세계에서 반짝이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바이 아메리카. 오늘 순서는 워런 버핏이 남기게 될 마지막 유산, 그리고 미국 경제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는 버크셔 해서웨이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이 이렇게 주총장 입구부터 긴 줄을 형성하면서 저쪽 주차장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본사의 한적함과는 다르게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주주들이 올해 95살을 맞이하게 되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늘도 이 주총장을 찾아왔습니다. 워런 버핏은 오랫동안 독특한 투자 방식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움직임을 주로 코끼리 사냥에 비유해왔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출한 다큐에서도 나오는데 사냥꾼들은 무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수컷을 몇 주씩 추적하고 자신의 냄새와 흔적을 지운 채 몇 주씩이든 노리고 또 기다리다가 오직 목표한 코끼리가 이상적인 거리와 각도에 접근할 때 현재 3년째 버크셔 해서웨이는 손해보험 사업으로 모은 현금들, 그리고 단기국채에 묶어둔 현금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3,477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쌓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다음에 사들일 자산에 관심이 쏠리기도 하지만 되짚어보자면 워런 버핏이 움직여서 큰 돈을 벌어들인 시점은 우리에게 그리 반가운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주주총회 단상에 늘 올라있는 시즈캔디를 인수한 시점은 1972년 당시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언제든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을 노려 사들였고 2008년 금융위기 땐 무너져가던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너럴 일렉트릭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높은 배당과 신주인 수권부 사채를 거래해 거액을 벌었습니다. 일본 통화 가치가 바닥을 치던 때엔 엔화 채권을 헐값에 발행해 5대 상사 지분을 쓸어 담아가면서 막강한 현금 요새를 다시 구축한 것이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버핏만의 투자 비법이 있죠. 플로팅이라고 하는 보험업의 특별한 현금 구조인데 보험사에는 보험료, 손해보험이라면 더욱 당장 돌려줄 이유가 적고 이 자금은 수십 년간 무이자로 쓰이는 거대한 자금 풀이 됩니다. 이 자금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거대한 배를 띄운 뒤 안정적인 기업을 사들이거나 투자할 때 경쟁사보다 유리한 금리, 적은 작은 비용으로 큰 이득을 내온 동력이 되죠. 플로팅으로 거침없이 투자하던 버핏은 모두가 안도하고 AI에 환호하던 최근 3년 사이에 살 것이 없다면서 투자기업 지분을 대부분 덜어냈죠. 심지어 이번 주총에서는 100억 달러를 투자할 뻔했지만 끝내 참았다는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딱 한 번만 부자가 되면 된다. 하락장은 아직 아니다. 여러 이야기들도 남겼지만 그의 말 가운데 앞으로 2, 3년간 투자 시기에 우리가 귀담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Had a fiscal deficit now that is unsustainable over a very long period of time. We don't know whether that means 2 years or 20 years. Because there's never been a country like the United States. 미국 의회 예산국의 2025년 회계연도 재정 전망에 따르면 연방 재정 적자는 1조 9천억 달러로 미국 국내 총생산의 6.2%, 이러한 적자 규모는 2035년에는 2조 7천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더욱이 정부 부채는 2025년 GDP의 약 100%에서 2035년에는 118%, 일부 분석에선 지금 상태라면 2054년엔 이 비율이 166%까지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옵니다. 버핏 회장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2027년부터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GDP 대비 7% 수준의 재정 적자를 3%로 낮춰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레이 달리오, 레리 서머스도 같은 문제를 수차례 지적해왔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현 행정부도 이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있을 정도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했죠. 여기에 단기 국채로도 감당이 어려운 이자 비용이 미 정부 예산의 더 많은 부분을 잠식하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 위기가 일어나거나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복구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 회장의 이러한 이야기는 미국이 무너진다거나 시장 혹은 달러에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가 오는 순간을 준비해온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주들과 함께 헤쳐간다는 겁니다. 올해 여름 미 전역엔 전력 부족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AI와 기후의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이 시장에서 돋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들입니다. 최근 몇 년간 버핏 회장의 행보는 에너지, 철도 등 변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중심으로 근육을 키워온 것과 같아요. 현금만 480조 원 넘게 끌어안은 거대한 함대가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도록 군사를 덜어내고 자신이 떠나더라도 다음 경영진인 그렉 에이블과 아짓자인 등이 언제든 가장 큰 수익을 낼 곳을 향해 뛰어들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every now and then you find something, and occasionally, very occasionally, but it'll happen again, that I don't know when. It could be next week, it could be 5 years off, but it won't be 50 years off. 매일 아침 코카콜라의 아침은 맥도날드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우리 엄마가 알면 등짝 맞을 것 같은 식단인데 다름 아닌 세계의 시가총액 8위 기업의 회장 만 95세 은퇴를 준비하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식습관입니다. 인터뷰 때마다 그냥 6살 때 좋아하던 걸 오래 즐기기로 했다는데 혹시 이 세대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일지도 모르겠어요. 11살에 처음 여동생과 함께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늘 책과 재무제표를 탐독해 나중엔 어느 페이지, 몇째 줄에 정보가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기억할 정도가 되고 벤저민 그레이엄 아래서 배운 대로 투자를 일궈온 사람. 세상에 다시 없을 것 같은 그가 떠날 준비를 하지만 주주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다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런 버핏의 투자와 시가총액 규모로 늘 주목을 받지만 사업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자회사 전시장만 해도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데어리 퀸부터 해서 카우보이 부츠, 주방용품, 주택자재, 듀라셀 배터리도 있고요. 미국 최대 자동차 보험사인 가이코, 산업용 장비나 화학제품, 철도, 전력, 보트의 초고가, 자가용 제트기까지 재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미국 경제를 축소해서 담은 복합적인 지주회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본래 기업 가치에 비해 부지나 자산 가치가 쓸만한 기업을 노리는 일명 꽁초줍기 철학으로 접근했던 기업이 섬유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였죠. 사모펀드 기업들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업 모델에 따라 지분 투자를 하는 지주사처럼 변화하고 있지만 재보험사, 가이코, 처브 등에서 나오는 막강한 수익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주총회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오가기는 하지만 굉장히 한적한 동네이고 뉴욕 맨해튼과 비교하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죠. 특히나 애플이나 구글 캠퍼스와 비교했을 때 이 시총 8번째나 되는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의 본사 외관치고는 굉장히 조촐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제조와 보험, 서비스, 유틸리티 이런 식으로 사업 부문을 나눠주고 있는데 각각의 소유는 하고 있지만 경영은 알아서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있다 보니까 본사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 철학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경영에서도 실용주의를 채택하는 걸 이 본사 구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렉 에이블 부회장을 새 경영자로 세우기 위한 대대적인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핏의 뒤를 잇는 그렉 에이블은 실무형 경영자이지만 현재 미국의 인프라 환경을 꿰뚫는 인물입니다. 2008년부터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에서 에너지 용량 확장을 주도했고 자회사 경영진들과 소통하면서 비상 경영 계획을 미리 세운 핵심 자산입니다. 2010년 이후엔 버핏과 찰리 먼거를 대신할 토드 콤스와 테드 웨슬러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활약하면서 알짜 항공 부품사인 프리시전 캐스트 파츠, 듀라셀 투자를 주도하며 밑그림부터
다시 구축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의 은퇴 선언에 버크셔 주가는 올해 고점에서 반짝 5% 넘게 내리기도 했지만 주주들은 오히려 받아들일 만한 일로 여깁니다. Well, it's kind of an end of an era for Warren, but Berkshire's in very, very good hands. Greg Abel's an amazing leader, and he's going to do great things for Berkshire Hathaway at 12. I think it was a strategic decision because, I mean, he's at the all-time high now. Well, I'm hoping that Berkshire Hathaway is actually going to drop a bit come trading on Monday because Warren Buffett announced his stepping down, which if it does enough, I might buy some more shares because I do still believe in the company long term. 매번 주주총회 막바지에 열리는 달리기 대회는 올해 사상 최대 참가자를 기록했고 가족 초청 4만여 명의 주주들이 워런 버핏의 마지막 주총을 함께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자산들을 옮길 준비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그의 순자산은 대략 1,690억 달러. 이를 무난하게 넘기기 위해 오래 고심한 흔적들이 보이고 이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투자자인지 또 드러납니다. 워런 버핏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임기를 마치더라도 단 한 주도 팔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주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군가는 이 지분을 넘겨받아야겠죠. 버핏은 여기까지 벌써 생각하고 수지 버핏을 비롯한 자신의 자녀들의 재단에 A주를 꾸준히 기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해서 얻은 부의 결과물까지 뺏어가진 않다 보니까 재단을 통한 방식으로 버핏은 사실상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A주도 지키고 자녀들에게 증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네브래스카주 대학의 매멀 홀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초기 동업자였던 매멀을 기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설립한 경영대학인데 여기에 수지 버핏이 세운 재단의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뿐 이미 자녀들이 여러 방식을 통해서 이 오마하 지역에 상당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암센터도 지어주고 또 이번 버핏 주총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뿌리를 둔 사업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매출 기회를 만들어주는 특징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A shareholder meeting that is transparent and discloses policies to and treats their shareholders like partners. When you lose that, I understand that there's some apprehension, but I don't think he would leave it to chance. So I think he's been very deliberate on setting up the succession plan. Super fun, and there were a lot of people cheering you on, even if you were walking. And everybody around you was there were smiles on everybody's faces, and it's just like a happy environment. 워런 버핏은 28살에 구매해서 거의 70년 가까이 머물고 있는 여기 파남가 저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계 5위의 자산가가 아니라 동네 주민으로 말이죠. 그동안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여기에 유머를 곁들여서 인사이트를 전해줬던 거장들을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도 달라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 시대 환경에 얼마나 준비가 되셨나요?